보편적으로 남자에겐 예쁜 여자가 좋은 여자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꿈이고 그걸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걸 어떻게 이뤄야 할지 막막한 것도 사실이에요. 연애는 공부나 운동과 다르게 그저 열심히 한다고 수준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다다르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못생겨서다. 능력이 부족해서다. 하지만 외모가 꺾여가는 30대도 능력이 보통인 20대 초반들도 괜찮은 여자를 곧잘 만납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사실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좋기 때문일까요? 돌고 돌아 나오는 외모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사고로는 나만 제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나만 예쁜 여자를 못 만나게 만들 뿐이에요. 예쁜 여자를 만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쁜 여자를 만나는데 아닌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만남을 가져도 정착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만남을 반복할 뿐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스펙이나 외모가 아니라 표현력과 전달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물건을 팔아도 누구는 티 한 장을 10,000원에 팔고 누구는 로고 하나를 박아 몇십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바로 마케팅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의 관점에서 마케팅하는 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만을 만나게 될 뿐이에요. 물론 예쁜 게 다는 아니죠. 누군가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여자를, 누군가는 나만 바라보고 내조 잘하는 여자를, 누군가는 가장의 역할을 대신할 여자를 좋은 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쁜 여자를 만나는 법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여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연애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의 불만이 있거나 수준을 높이고 싶었다면 오늘이 그 계기가 되실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바로 내 기준에서 잘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에어컨 회사의 사장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에어컨을 선물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받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 사계절 추운 지방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 내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었나?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되죠. 특히 이성 경험이 적은 경우 이럴 때가 많은데 경험이 적다 보니 상대에게 잘해준다는 게 하고 싶은 걸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쁜 여자는 대부분 다수의 남성에게 관심을 받고 친절함을 받아들이는 게 일상이에요.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하자. 이런 행동과 친절함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극에 에어컨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건 상대의 니즈를 들어주는 거라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동이 먹히는 대상은 관심을 받지 못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인기 없는 여자인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외모겠죠. 그런 사람에게 친절함은 사막의 에어컨만큼 매력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여자에게 편하게 대했는데 갑자기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인 거죠. 나는 뭘 한 적이 없는데 상대가 이미 날 좋게 보네? 이 느낌이 사실 제대로 된 연애 마케팅의 결과예요. 제대로 상대의 취향 저격을 한 상태인 거죠. 드라마에서도 흔한 클리셰로 나오는데 재벌의 뺨을 후려갈기는 서민, 유명 여배우를 못 알아보고 무시하는 남자. 나에게 이런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그냥 나대로 행동한 건데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지 않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가정적인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될까요? 셰프급의 요리를 하고 살림을 잘하는 여자, 요리를 못하고 집안일을 못하는 여자. 내 장점이 가정적이고 요리를 잘하는 건데 나보다 잘하는 여자를 만나면 내 장점이 사라지고 가치가 깎이는 느낌이 나서 생리적인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상대가 좋아해도 내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가 요리를 못해야 내 요리를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고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여자를 보면서 비교적 더 호감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배은망덕한 게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자에게 요리를 대접해주고 싶나요? 받고 싶나요? 청소를 해주고 싶나요? 청소를 받고 싶나요? 선물을 해주고 싶나요? 선물을 받고 싶나요? 반대일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냐에 따라 어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리를 잘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 요리를 뽐낼 수 있게 여러분은 요리를 못해야 되고, 집을 깨끗하게 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집은 청소해주고 싶게끔 개판이어야 돼요. 자, 감이 오시죠? 예쁜 여자라고 하는 외적인 요소는 사실 그 사람이 관리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요리를 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청소를 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네?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선물해주더니 엄청 좋아하네? 또 해줘야겠다. 처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란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보고 가장 잘하는 부분을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으로 어필할 줄 알아야 상대가 오히려 나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리드하고 이끄는 사장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요. 청소하고 회계하고 창고 정리하고 영업하고 모든 일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못하니까 네가 도움을 주면 좋겠어. 그리고 상대가 잘하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보상이 되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치 증명이라는 게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건 사실 노동자, 팔로워 측면에서 편협한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 요리 잘해, 청소 잘해, 돈 잘 벌어 이런 식의 잘해준다는 태도는 사실상 내가 어필한 상대에게 더욱 요리해줘야 되고 더욱 청소를 해줘야 되고 더욱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내 친절함은 나를 배신할 뿐이란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상대가 잘하는 것을 나에게 해주도록 만들고 그걸 칭찬해주는 게 큰 그림에서 보면 상대가 나에게 노력하고 나는 인정해주는 갑의 포지션에 서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관계 역학을 다룬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낮으니까 내 가치를 높여야 돼. 이런 강박은 을의 포지션의 무의식이에요. 그 생각이 빠지면 계속 상대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 좋은 대학, 스펙을 쌓은 똑똑한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주일 내내 야근하는 것과 고졸에 스마트하게 일은 못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되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보수를 많이 주면서 즐겁게 일하는 것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가치 증명을 내가 나은 사람이다 라는 걸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태도로는 다수에게 친절함을 받는 예쁜 사람에게 절대 갑의 포지션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그만큼 뛰어나다면 어필하는 게 가치 증명에는 더 좋지만 결국 뛰어난 가치를 가졌다면 그 가치는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순을 느끼게 만들 겁니다. 돈 많다고 자랑했는데 밥도 안 사면 욕먹는 것처럼요. 그래서 가치는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에요. 직접적으로 어필할수록 본인이 손해인 거죠. 그래서 가질수록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당연히 자기 예쁘다고 사진 올리는 사람들도 그만큼 손해를 가져가요. 성희롱과 성적 목적의 접근이라는 손해죠. 나는 친절해. 나는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어. 나는 가정적이야. 나는 결혼하기 좋은 남자야. 나는 재밌게 해줄 수 있어. 항상 웃게 만들어줄게. 이런 식의 어필이 있다면 외로운 사람을 친절한 사람에게 끌리게 만들고 부모님과 불화가 있었던 경우 가정적인 사람에게 끌리게 합니다. 지금 현재가 힘든 사람이 자신을 웃게 만들어주는 대상에게 끌리는 거고요. 돈 자랑을 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꼬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번이 어필하는 가치는 정반대 입장에 손해를 채워줘서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친절하다는 가치는 이미 모두가 친절한 여자에게 의미가 없죠. 매력적인 남자의 대시가 넘치는 예쁜 여자에게 결혼에 대한 가치도 별 메리트가 없죠. 운동하고 샵 다니면서 인스타에 사진만 올려도 돈 벌고 매일이 즐거운 여자에게 재밌게 해주는 사람은 흥미가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흥미가 간다면 그 외 다른 가치에 끌리고 있거나 사실 인스타로는 좋은 모습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이 우울하거나 매력 넘치는 남자들이 다가오지만 사실은 성적 목적인 접근뿐이라 남자를 안 좋아하거나 모두가 친절하지만 사실은 뒤돌면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일 때나 작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 내가 좋게 느끼는 게 매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손해를 채워주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쁜 여자의 손해를 채워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두 번째, 예쁜 여자가 가치를 제공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가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정반대되는 손해나 단점을 제거해주는 대상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연예인이 되면 유명해지는 대신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것이 단점이다 보니 프라이빗한 거주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장사가 잘 되어 직원을 더 뽑았지만 오히려 본인 지출이 더 나가는 게 손해여서 절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쁘다 보니 무분별한 성적 접근이 많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을 줄이고 관계를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에겐 예쁜 것보다 다른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예쁜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해요. 저에겐 없는 가치니까요. 엄연히 자기 관리의 일환이고 대단한 게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제가 외적인 가치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의 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는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외적으로 예쁘면 너무 즐겁고 재밌는 부분이 많겠지만 저는 사람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이 좀 닮은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게 얼마나 있는가를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외모도 엄연한 가치를 관리한 결과라는 걸 느끼게 하고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결이 다를 뿐이다. 이런 식의 태도로 성적 목적의 접근이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상대의 손해를 제거하고 가치관이 닮았으면 한다. 생각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상대가 가치관을 보여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상대의 손해를 없애고 가치를 제공하고 싶게끔 만드는 일인 거죠. 이렇게 되면 여자는 남자에게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자신이 생각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자신만의 생각을 말할 거리가 떨어졌을 때 외적 가치를 어필하게 되는 거죠. 아마 종종 예쁜 여자들이 왜 남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낼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쁜 여자가 잘하는 건 예쁜 거거든요. 회사 대표가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여자가 가장 잘하는 예쁜 외모에 관련해서 칭찬을 해줄 때 여자가 보여주는 것 자체에서 자기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인식하면 내가 무언가를 계속 제공해줘야 되고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의뢰 포지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져요. 이런 마인드를 쉽게 벗어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으로 내 사고방식이 꽤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바로 같은 표현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죠. 나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나 너 좋아해. 저 선생님한테 꼭 배우고 싶어요. 이것 좀 제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나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이게 아니라 혹시 저한테 관심이 없나요? 이게 되어야 되고 난 너 좋아해. 이게 아니라 넌 나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돼요. 전자의 경우 남자의 요청을 여자가 승낙하는 영역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자가 자연스럽게 갑의 포지션이 됩니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관심 없어? 나 안 좋아해? 라는 표현을 하면 상대는 자신의 표현으로 관계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못하게 돼요. 최소한 호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튕기는 행동을 하지 않고 솔직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일상에서도 비슷해요. 저 선생님한테 꼭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은 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건 꼭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거 없으신가요?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 아니라 나한테 먹여주고 싶은 건 없어? 나 여행 가고 싶어가 아니라 나랑 가보고 싶은 데는 없어? 이런 거죠. 표현의 전환 하나로 여러분은 의뢰 포지션을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변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흥미롭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제에 과한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점이 영상의 한계인 것 같아요. 과하게 담다 보면 지루하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 더 재밌는 내용을 보고 싶다면 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은 내가 이성에게 제시하는 가치 어필에 대한 작용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 단순히 표현 한마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던 표현들을 조금 더 정제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른 영상도 함께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